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잃고 다시 찾아오면서 습득한 경험이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많은 조언을 구하는데 이 영상 하나로 답변이 될 것 같다. 임범님, 어떻게 10억이라는 돈을 잃고 다시 찾아와서 수익을 냈나요? 라는 질문들이 가장 많다. 내가 돈을 잃고 다시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의 기술을 배웠기 때문이다. 빚과가, 추세선을 긋는 기술, 피보나치 수열 분석법, 보조지표 보는 방법으로 돈을 되찾은 게 아니다. 단 하나, 손절의 기술을 배운 뒤에야 잃은 돈을 찾고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대신 나는 시장을 매매했다. 그것은 하나의 계시였다. 나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은 이것이다. 때 매도하고 때 정리하라. 때 매수하고 때 팔아라. 나는 시장에 복종했고 그때부터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저자의 말대로 이 종목들의 매우 간단한 투자 규칙으로 투자를 실제 진행했을 때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승률은 25%밖에 안 되는데 단 7거래일 동안 수익률은 34%를 기록합니다. 어떤가요? 평범한 투자자도 이렇게 되는 게 신기합니다. 저자의 말처럼 분명 여러분들도 놀랄만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제가 오랜만에 장담을 하네요. 오늘 영상에서 깨달음을 얻은 여러분은 결국 수익 내는 주식 투자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잘 잃어야 잘 번다고? 손절만 잘하면 돈을 번다고?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을 100번 반복하면 결국 마이너스 100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투자자, 실전 투자의 고수들은 마이너스 100을 100번 시도하면 결국 500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5조 원의 자산을 가진 세계적 투자 거부 폴 튜더 존스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어이지 공격이 아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의 제1원칙은 잃지 않는 것이며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로 큰 돈 번 대가 고수들은 돈을 지키는 데 집중했더니 되려 돈이 벌렸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는 마이너스 1을 100번 하면 500을 버는 게임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익을 내는 비결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댓글을 보시면 조금은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매매 일지의 수익률을 보면서 합산을 해보니 마이너스 20%로 나오는데 손절 규칙 마이너스 3%를 잘 지켰다고 하면 플러스 5%로 합산이 되는 걸 확인했네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사람의 이름은 톰 호가드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한 솔루션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국의 유수 대학교를 졸업하고 JP 모건 체이스 은행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는 10년 동안 약 5만 명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거래하는지 볼 수 있었고 그들이 돈을 잃는 방법이 너무나도 비슷해서 놀람을 금치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돈을 잃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손실이 나면 팔지 못했고 이익이 나면 즉시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투자를 지속했고 결국 돈을 잃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투자를 해보면 나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였다. 손실이 나면 희망 회로를 돌리며 방치했고 수익이 나면 손실을 만회하려고 또는 애써 거둔 수익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익난 종목을 빨리 팔았다. 손실을 방치하고 수익을 빨리 팔아버린 건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한 달에 5억, 1년에 16억 이상을 버는 개인 투자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매매 일지를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공개하여 4년간의 매매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투자자로도 유명합니다. 진정한 실전 투자의 고수로 거듭난 것이죠. 그럼 그는 자신이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고 시장에서 돈을 버는 투자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그는 이 책을 투자로 돈을 잃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고 고백합니다. 자신 역시 뻔한 실수를 거듭하며 괴로워했고 벌고 잃는 수많은 거래 속에서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수익을 잃고 마는 되돌이표 같은 투자에 진절머리가 났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는 수많은 노력 끝에 가장 잘 잃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큰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었으며
그 과정을 속속들이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10번 중에 7번 손절해도 3번의 수익 나는 매매에서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을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 부분은 타임라인을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데 꼭 필요한 책이므로 매수하여 보유하신 후 두고두고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는 모든 것을 갖춘 투자자였다. 나는 경제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고 금융과 은행 등의 미시 경제학으로 석사를 받았다. 서류상으로 나는 준비된 투자자였고 투자자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갖추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그런 지식은 수익을 내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다. 지금의 나는 텔레그램으로 투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내 팔로워들은 실시간으로 내가 한 달 동안에 32만 5천 파운드, 한화 약 5억 2천만 원을 버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99%의 투자자들이 깨닫지 못한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였다. 2. 99%의 투자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 99%의 투자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그들이 잘못된 곳에서 답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지표, 비율, 패턴, 혹은 추세선에 대한 지식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1%를 제외하곤 모두 돈을 잃는다. 99%가 하지 않고 1%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 투자에서 현재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은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일까? 복잡해 보이지만 답은 간단하다. 나는 뛰어난 패배자다. 최고의 패배자가 결국 승리한다. 자, 여러분들, 최고의 패배자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자, 요게 상당한 이 책의 복선입니다. 뒤에서 이 떡밥이 회수가 되는데요. 그 부분이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패배자가 돈을 번다. 돈을 잘 잃는 자가 돈을 번다. 방어, 잃지 않는 것, 지키는 자가 돈을 번다. 저자는 이것은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돈을 버는 투자자들의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생각이 왜 수익 내는데 중요한지, 왜 이 생각들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책을 통해 거의 하소연하듯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라는 문구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문구의 원리와 작동 기제까지 상세히 설명한 책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저자는 설명을 위해 자신의 경험담, 치부까지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을 수익 내는 투자자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데요. 저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3. 마르코니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대학 졸업 후 JP 모건에서 일을 시작했다. 직접 매매하는 업무는 아니었지만 매우 유사한 업무였다. 그리고 2000년부터 나는 1년 반 동안 전업 투자를 시작했고 1년 반 만에 깡통을 찼다. 그 후 나는 재무 분석가로 취직하였다. 나의 임무는 TV에 얼굴을 드러내고 기술적 상담을 해주는 것이었다. 하루는 한 고객이 나에게 마르코니 주식이 싸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는 그 질문의 대답으로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님, 마르코니는 쓰레기입니다. 선생님은 왜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쫓나요? 내 대답에 정적이 흘렀고 내 상사가 보내는 죽음의 시선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다. 그곳의 고객들 대부분이 마르코니의 주주들이었고 나는 그들이 계속해서 재산을 잃을 것이라 말한 것이었다. 그때 나는 어렸지만 지금 다시 돌아간다 해도 대답을 바꾸진 않을 것이다. 주식 투자는 슈퍼마켓에서 할인된 물건을 사는 것과 완전 다른 것이다. 4. 그저 그런 또 다른 투자 지침서. 나는 몇 권의 책을 쓸 만큼 기술적 분석에 대해 알고 있다. 나는 또한 기술적 분석이 당신을 부유한 투자자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당신을 좋은 투자자로 만들지도 않는다. 책을 쓰고 싶다는 야망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던 중 모니터에 광고가 하나 떴고 나는 즉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그는 내가 런던시티 인덱스에서 트레이더로 일할 때 했던 기술적 분석 강연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강연에서 금융시장의 비밀을 밝히겠다고 약속하며 광고에 출연하고 있었다. 마침 내 친구 중 한 명이 고급 사무실에서 열린 그 강연회에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매달렸다고 한다. 수백 페이지짜리 강의 노트는 표준 교과서를 반복하는 내용뿐이었다. 5. 해독제. 나는 99%의 마케팅과 1%의 매매를 하는 사기꾼들이 파는 모든 쓰레기에 대한 해독제가 되는 책을 썼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들이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투자의 다른 측면과 어떻게 주식 투자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룬 책을 썼다는 점이다. 기술적 분석은 배우기는 아주 쉽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큰 부를 얻는 길로 선전되어서는 안 된다. 나도 돈 버는 일이 그렇게 쉬웠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6. 기술적 분석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대신 기술적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매매 기법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간단하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완전히 반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어렵지만 그것을 극복한다면 투자는 상상 이상의 부를 안겨줄 것이다. 7.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성공한 투자자, 실패한 투자자. 저자는 런던에 있는 투자 회사의 CEO,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키움증권과 같은 곳의 대표이사와 이야기를 나눈 경험을 들려주는데요. 투자의 핵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최근 런던에 있는 투자 회사의 CEO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그에게 30년 동안 트레이딩 본부에서 일하며 두각을 나타내는 트레이더가 있는지 물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의외였다. 두각을 나타낸 트레이더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승률은 좋았지만 지는 거래에서 훨씬 더 큰 손실을 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자와 잃는 투자자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5가지를 나에게 말해주었다. 5가지는 다음과 같았다. 1. 계좌의 크기. 2. 거래 빈도. 3. 이기는 매매의 보유 기간과 지는 매매의 보유 기간 비율. 4. 이기는 매매에 추가 투자를 하는지, 지는 매매에 추가 투자를 하는지 여부. 5. 손절매를 하는지 여부.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계좌의 돈을 한꺼번에 매매하는 사람은 결국 돈을 잃습니다. 이기는 매매를 오래 끌고 가지 못하고 지는 매매를 오래 끌면 결국 돈을 잃습니다.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매매에 추가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관심을 끌지만 손해를 보는 매매에 추가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확실하게 어느 시점에서 계좌의 돈을 모두 잃게 될 겁니다. 손절매 없이 매매하는 사람들 역시 그 길을 따를 겁니다. 우리는 슬프게도 그런 사람들을 항상 봅니다. 우리는 중개업자로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는 말이죠. 자, 증권회사 CEO라고 하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CEO의 입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참신했습니다. 자, 이 책이 좋은 거는요, 독자들이 손실을 짧게 끊어내고 수익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를 설득한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구체적인 방법, 손실을 짧게 가져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실 건데요.
저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8. 익절 안 하시나요? 텔레그램 라이브 대화방에서 실시간 매매를 할 때 나는 항상 손절 가격을 공개한다. 그리고 항상, 그리고 종종 내가 수익을 내고 있으면 언제 팔 건지 질문을 받는다. 450번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대답하는 건 정말 곤욕이다. 나의 대답은 항상 다음과 같다. 언제 익절할지 나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20만큼의 손실이 예상되는 종목이라면 20 이상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나는 그렇게 투자해서 돈을 벌지 않는다. 나는 수익이 나는 투자가 있다면 함부로 매도하지 않는다. 나는 시장이 나에게 얼마나 보상을 줄 것인지 보고 싶다. 나는 그것이 내 평가 이익의 일부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수익을 내다가 수익이 0으로 떨어진 적이 셀 수 없이 많다. 이 글을 쓰기 일주일 전에도 그렇게 이익을 보던 매매가 있었는데 결국 전부 잃고 최종 이익이 0이 되었다. 만족스럽지 못한 몇몇 투자자들이 실시간 트레이딩 대화방에서 내가 왜 수익을 실현하지 않았는지 항의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모두 고통과 관련이 있다. 100만큼의 수익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수익을 잃는 것이 100만큼의 수익에 만족하면서 매도했을 때 그 종목이 5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덜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이러한 철학 덕분에 나는 오늘처럼 500포인트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 나는 당신이 두세 개의 최고를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 이야기는 임범님이 말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임범님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을 키면 아래 위 파동으로 흔들 때 대중들이 이걸 보면서 익절을 왜 하니 안 하니 이런 채팅글이 올라오면 나도 인간이라 흔들릴까봐 방송을 키지 않을 때가 많았다. 작년에 추세로 큰 수익을 내기 전에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 계좌가 플러스 2억 5천만 원이 넘어갔는데도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고 결국 본전으로 돌아와서 모든 포지션을 정리하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다. 단 손실이 나기 전에는 무조건 정리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버텨서 추세장이 제대로 딱 걸리더니 단 이틀 48시간도 안 돼서 10억이 넘는 돈을 벌었다.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돈을 벌고 싶으면 추세를 먹어야 한다는 얘기다. 자, 어떠신가요? 사실 여러분들 솔직히 막 실감이 나거나 체감이 되지는 않죠. 제가 이따가 또 다른 실험 하나와 예시 들어드릴 테니까 그걸 또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밌으니까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9. CNN과의 인터뷰. 몇 년 전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기는 투자자의 특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 솔직한 인터뷰에서 나는 승리하는 투자자와 패배하는 투자자의 차이점 몇 가지를 강조했다. 그것은 내가 트레이딩 본부에 있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수행한 수백만 건의 매매를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내가 확인한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저점을 찾으려는 노력.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 추세에서 저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반면 승리하는 투자자들은 주도적인 추세를 더 신뢰한다. 이런 태도는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 패배하는 투자자는 상승하는 추세의 종목을 팔고 하락하는 종목의 저점을 포착하여 매수한다. 그들은 스스로 효율적인 투자를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승리하는 투자자는 상승하는 추세의 종목을 추가 매수한다. 2. 고점을 잡으려는 노력.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 추세에서 고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하려고 노력한다. 시장이 꽤 크게 상승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하던 가격이 하락하기를 바란다. 자, 요 부분은 남석관 투자자님의 이야기로 또 추가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남석관 투자자님은 항상 데드크로스, 5일선이나 11선, 21선의 이동평균선 데드크로스를 확인하고 매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는 꼭지,
고점을 확인하고 매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석관 투자자님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는 팔지 않는 거죠. 항상 고점을 지나서 고점보다 낮은 가격, 어깨 가격에서 팔려고 한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이라고 생각이 되면 거기서 그냥 매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승리하는 투자자와 패배하는 투자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고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고점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에서 욕심내지 않고 파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남석관 투자자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라는 거죠. 3. 추세에 역행하는 모든 작은 움직임이 새로운 추세라고 생각. 나는 금융시장이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트레이딩 본부에 있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선고를 받은 날 다우지수는 4.5% 하락했다. 당일 2번의 반등 시도가 있었지만 둘 다 실패했다. 수많은 고객들이 그날의 가장 저점에서 매수하려 했지만 지수는 계속 하락했다. 그날 5분봉 차트에 음봉이 하나 생길 때마다 우리는 매수 주문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고객들은 최저가 가까이 있고 그것을 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저가는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보여주는 흔한 특성이다. 그들은 추세에 대한 작은 반작용 하나하나가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떨어지는 시장에서 저점을 잡으려다가 많은 돈을 잃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무언가의 변화 또는 깨달음이 생기는 것 같으신가요?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전하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자가 말해주는 경험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시 책을 통해서 다시 읽어보시면 좀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10. 승률 25%로 부자가 된 트레버. 나는 최고의 전문 투자자들이 어떻게 일하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나의 친구 트레버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당신이 비밀을 알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 친구 트레버 닐은 헤지 펀드를 운영한다. 그의 펀드는 매매에서 25%의 적중률을 기록했다. 그들의 적중률은 들쭉날쭉했지만 어쨌든 100건의 매매 중 25에서 30건의 매매는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들의 수익은 어땠을까? 트레버는 몇 년 동안 펀드를 운영한 뒤 고객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었고 트레버 역시 충분한 돈을 벌었다. 그가 할 일은 남은 여생을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는 것뿐이었다. 나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그들은 100건의 매매 중 75건에서 손실이 났지만 25건의 승리한 매매가 75건의 손실을 능가했기 때문이다. 트레버는 그들이 부담한 위험의 25배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고 투자를 실행했을 때 즉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 점이 조금 의아해서 따져 물었다. 당장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는 매매를 실행했을 때 바로 수익이 나는 매매만 계속 유지했고 50에 샀는데 48로 떨어지는 매매는 중단시켰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작은 손실을 많이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자, 이 문장의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어떤 단어가 좋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저자는 이 이야기가 많은 투자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한 실험을 제안하려 합니다. 이 실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 희망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대가도 아니고요. 고수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투자자였습니다. 그래도 나름 책도 열심히 읽고 나름 투자 공부도 열심히 하는 투자자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20개의 종목을 공부했고 그중 괜찮아 보이는 종목 5개를 추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추린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7거래일을 기준으로 했고요.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5개에서 6개의 종목을 추린 거죠. 20개의 종목들 중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는 매우 간단한 규칙으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투자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선택된 5개의 종목이 다음날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종가에서 매수한다. 두 번째, 손절 컷은 마이너스 3%를 사용하고 수익이 났을 땐 본절 컷을 활용한다. 세 번째, 그 외에 수익이 나는 종목은 5일, 11선이 데드크로스 되기 전까지 보유한다. 자, 요 간단한 3가지 규칙으로 거래를 했을 때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첫 번째 종목 월요일날 발굴했고 화요일날 음봉이니까 매수하지 않고요. 두 번째 종목 월요일날 발굴했고 다음날 양봉에 종가에서 매수를 하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 났겠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월요일날 발굴, 화요일날 양봉에 종가에서 매수했고 지금까지 수익으로 연결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약 11% 수익이 났고요. 자, 이 종목 월요일날 발굴해서 화요일 양봉 종가에 매수를 했고 다음날 갭상승 뜨고 나서 본절 컷으로 매매가 종료가 됐겠죠. 자, 이 종목 월요일날 발굴해서 화요일날 음봉, 타점은 없었습니다. 자, 역시 월요일 발굴, 화요일 여기서 매수를 했겠죠. 다음날 갭상승해서 본절 컷으로 마무리입니다. 자, 화요일날 발굴한 종목들입니다. 수요일 음봉 매수하지 않고요. 화요일 발굴, 수요일 여기에서 매수, 그리고 나서 본절 컷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 종목 다음날 음봉 발생으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발굴 후에 다음날 음봉 발생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이 종목 화요일날 발굴했고요. 수요일날 양봉 종가에서 매수해서 갭상승하고 상승하다가 떨어져서 본절 컷. 자, 이 종목 수요일날 발굴했고요. 목요일 음봉 발생 매수 타점은 없었습니다. 자, 이 종목 수요일 발굴, 목요일 종가 매수 3% 손절이고요. 자, 이 종목 목요일날 종가에서 매수해서 마이너스 3% 손절이고요. 자, 이 종목 수요일날 발굴, 목요일 음봉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수요일 발굴, 목요일 매수해서 손절 나갔고요. 자, 이 종목 수요일날 발굴, 목요일 종가에서 매수해서 16% 수익 중입니다. 자, 이 종목 수요일날 발굴, 목요일 종가 매수, 본절 컷으로 끝났고요. 자, 이 종목 목요일 발굴, 금요일 종가에 매수해서요. 여기서 손절이 나갑니다. 마이너스 3%고요. 자, 이 종목 목요일 발굴 음봉 발생 매수하지 않고요. 목요일 발굴 음봉 발생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목요일 발굴 음봉 매수하지 않고요. 자, 목요일 발굴 음봉 발생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발굴 월요일 음봉 발생 매수하지 않고요. 금요일 발굴 음봉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종목 금요일 다음날 종가에서 매수했고 본절 컷으로 끝났죠. 금요일 발굴 음봉 발생 매수하지 않습니다. 금요일 발굴 매수하지 않고요. 자, 금요일 발굴 다음 양봉 종가에서 매수했고 6.5% 수익 중입니다. 금요일 발굴 종가 매수했고요. 손절 마이너스 3% 손절 나갑니다. 자, 이 종목 월요일 매수, 화요일 종가 매수했고요. 지금 현재 24% 수익 중이고요. 이 종목 역시 월요일 발굴 매수하지 않습니다. 월요일 발굴 매수하지 않고요. 월요일 발굴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월요일날 발굴했고요. 화요일 종가에 매수합니다. 이 종목 마이너스 3% 손절입니다. 자, 다음 종목 21일 화요일날 발굴했고요. 다음날 종가에서 매수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이 크게 발생해서 마이너스 5% 손실입니다. 자, 화요일 발굴 종가에서 양봉 종가에서 매수해서 마이너스 3% 손절입니다. 화요일날 발굴했고요. 종가에서 양봉 종가에서 매수해서 4% 수익 중입니다. 자, 다음날 음봉 매수하지 않습니다. 역시 다음날 음봉 매수하지 않습니다. 역시 다음날 음봉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수익난 거래는 총 5회, 총 수익률은 63%고요. 손실이 난 거래는 총 9회에 총 합은 마이너스 29%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주일간 총 거래 시도는 41번을 했고요. 그 중에서 실제 거래는 20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수익 거래는 5번, 본절이나 손실이 났던 경우에는 15번이고요. 그렇게 해서 승률은 25%, 그리고 7거래일간 수익률, 총 수익률은 34%를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건 승률이 25%밖에 안 되는데 7거래일 수익률이 34%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평범한 투자자도 이렇게 되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저자의 말처럼 여러분들도 시간을 조금 내서 종목을 선별하고 간단한 규칙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를 지키신다면 분명 여러분들도 놀랄만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수익을 도중에 끊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 투자에서 목표 수익률을 정해두고 수익을 잘라냈다면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하는 건 수익이 난 종목이 다시 본절 컷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5개의 거래에서 63%의 수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다시 본절 컷으로 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10수년간 투자를 해온 저자의 경험에 따르면 손실을 짧게 관리하고 수익을 길게 가져가면 결국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진짜 꿀팁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 지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장의 핵심은 바로 많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많이 보았다. 작은 손실을 많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뭐죠? 많은 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추세 추종의 대가들은 말을 합니다.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가 없다. 좋은 투자자는 작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산화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돈을 버는 법을 배우기 전에 돈을 잃는 법을 먼저 배워라. 반응이 없으면 빠르게 폐기하고 반응이 좋으면 추가해라. 역시나 일맥상통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너무 순진한 질문. 실시간 텔레그램 매매 채널을 운영한다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질문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 경험이 없는 투자자들이다. 내가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당신은 왜 추세에 역행하는 매매를 하는가? 이다. 그런 질문은 너무 순진하면서도 천진난만해서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다. 어떤 투자자라도 추세에 반하여 매매한다고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진한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보고 있는 차트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당신이 5분 차트를 사용하는 투자자라면 주간 차트의 추세가 하락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5분 차트의 추세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순진한 질문인 또 다른 이유는 기술적 분석의 전체 구조가 모순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잘 생각해보라. 당신은 추세를 따르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이중천장에서 매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당신은 추세에 역행하는 베팅을 하는 것이다. 이중 바닥에서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다. 당신은 떨어지는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다. 12. 기술적 분석을 사용한다면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 금지. 주가가 하락하여 W자 패턴을 보고 저점이라 판단하여 가격이 싸다고 매수한다면 시장이 계속 하락했을 때 나는 패배할 것이다. 시장이 계속 하락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그것은 기술적 분석의 전제다. 추세란 계속된다는 의미다. 시장은 관성에 시달리고 있다. 즉, 어떤 방향이든 간에 가격은 움직이는 방향으로 지속될 확률이 50%를 넘긴다는 말이다. 만약 내가 매수하고 나서 시장이 상승한다면 그래도 나는 결국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이 괜찮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가 크게 하락한 종목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둔 종목이 크게 떨어지면 사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거든요. 인간의 본성이란 참 무섭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런 매수에서 손절을 지키지 않고 물타기를 했을 때 결과는 대부분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과거 투자를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자는 자신의 친구의 일화를 들려주는데요.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로 여러분들 역시 크게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3. 큰 깨달음을 얻은 사건. 데이비드 풀 박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자신의 변화를 설명한다. 나는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나는 광산 굴착기를 발명해 큰 돈을 벌었다. 나는 개인 광산 기업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는 1980년대에 투자를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가 쉬웠다. 내가 할 일은 주식을 산 뒤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 뿐이었다. 기다리는 동안 나는 초창기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했다. 그리고 나만의 주식 선별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당시로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소프트웨어였다. 문제의 날에 소프트웨어는 시장이 매우 강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신호를 냈다. 그래서 나는 장이 열릴 때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량의 매수 주문을 넣었다. 그리고 시장은 내 소프트웨어가 예측한 대로 움직였다. 시장은 점점 더 높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분석은 정확했고 나는 돈을 벌고 있다는데 만족했다. 소프트웨어가 시장의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나는 매수 포지션을 더 강하게 유지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나는 약간 놀랐지만 일시적인 눌림 조정일 뿐이고 매수 포지션을 늘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나는 당연히 매수 포지션을 늘렸다. 그런데도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했다. 그리고 하락, 또 하락. 살짝 걱정되기 시작한 나는 중개인과 투자자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락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들 역시 시장이 왜 하락하는지 몰랐다. 14. 올라가겠지? 모든 뉴스 기사는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의 세 번째 큰 파동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암시했고 모든 분석 결과가 더 높은 가격을 가리켰다. 친구들과 중개인에게 이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니 기분이 다소 좋아졌다.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일탈일 뿐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더 싼 가격 수준에서 매수 포지션을 좀 더 늘리기로 했다. 시장은 잠시 반등했고 나는 오늘의 최저가로 매수했다는 사실에 기뻤다. 이후 시장은 다시 하락했고 나는 걱정되기 시작했다. 이제 조금 겁이 나기도 했다. 왜냐하면 나는 꽤 많은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15. 당신 괜찮아요? 바로 그때 아내가 사무실로 와서 그날 저녁에 뭘 먹고 싶은지 물었다. 그녀는 내가 정신이 없고 불편하다는 것을 감지한 듯 내 책상으로 걸어와 거래 화면을 보았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라고 그녀가 물었다. 아내는 상냥했다. 아니 내 사랑, 그냥 일하는 중이에요. 내 소프트웨어는 이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화면을 가리켰다. 이 소프트웨어가 잘못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중개인이나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 모두 시장이 상승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하락하고 있네요. 그녀는 차트가 있는 화면을 보고 이게 당신이 거래하는 시장인가요? 라고 물었다. 맞아요. 내가 말했다. 나는 시장이 왜 계속해서 하락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장이 곧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지금은 상승하고 있지 않네요. 그렇죠? 라고 그녀가 다시 물었다. 나는 그녀의 말에 약간 조급해져서 지금은 그래요. 하지만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와 엘리어트 파동의 주기가 일치한다는 것이고
시장은 절대적으로 상승해야 해요. 라고 말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이 소프트웨어나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것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16. 당신은 잘 모르잖아요. 숨을 깊이 들이쉰 기억이 난다. 나는 언제나 사랑하지만 이제는 나를 조금 짜증나게 만드는 여자에게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시장은 올라갈 거예요. 아니, 꼭 그래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단지 A, B는 CD 형태라고 생각해요. 소프트웨어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중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다르지 않고요. 그 사람들과 내 소프트웨어가 틀릴 리가 없어요. 네, 미안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당신의 소프트웨어나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것 혹은 중개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는 못해요. 어쨌든 내가 보기엔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17. 벼락이 나를 때렸다. 나는 잠시 응시하던 화면에서 눈을 떼고 아내를 올려다 보았다. 당신이 방금 한 말을 한 번만 더 말해줄래요? 아내는 어리둥절한 듯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글쎄요, 저는 지금,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녀의 말이 벼락처럼 나를 때렸다. 나는 시장을 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었다. 내 견해를 따라 매매하고 있었다. 나는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처음으로 알았다. 웃음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피하려 했던 바로 그것이 지금 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매매에서 돈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시장이 나에게 말하려 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보는 매매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기기 위해서는 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게 간단한 것이었다. 나는 시장을 보고 매매하지 않았다. 나는 시장을 통해 자만심을 키우고 있었다. 나는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매수 포지션을 정리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의 많은 매수 포지션도 모두 정리했다. 그리고 당연히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또 하락했다. 18. 개시. 그날 이후 나의 투자 인생이 바뀌었다. 더는 전문가들의 이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추측하지도 않았다. 대신 나는 시장을 매매했다. 그것은 하나의 계시였다. 나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은 이것이다. 쌀 때 매도하고 더 쌀 때 정리하라. 비쌀 때 매수하고 더 비쌀 때 팔아라. 나는 시장에 복종했고 그때부터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19. 항복.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항복해야 한다. 나와 여러분이 투자하는 목적은 옳음을 증명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시장이 당신을 인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최고의 패배자가 되었을 때 수익이 난다라는 이야기는요, 시장에게 항복해야 된다. 시장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자, 항복한다는 의미, 내가 그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는 뭐죠? 내가 패배자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졌다라는 걸 인정하고 시장 당신이 맞으니 나는 패배했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장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죠?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패배자, 최고의 패배자가 된 순간 나는 큰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책 초반에. 자, 앞에서 박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기계의 박사, 거기다가 굴착기를 발명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기업까지 소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건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고, 게다가 그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까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론을 종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매매를 했고, 게다가 이 사람은 중개인도 부릴 만큼의 큰 돈을 가진 거부였고 주위에 투자자 친구들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공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 이 사람이 깨달은 건 시장에게 이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시장이랑 싸워서 시장은 아래로 가는데 아니야, 이제 올라갈 거야 라고 내 의견, 나의 자존심을 계속 세우려고 고집을 피웠다라는 거죠. 근데 옆에서 보던 아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떨어지고 있다.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옆에서 와이프가 봤을 땐 남편이 고집 피우고 있는 걸로만 보였던 거죠. 그리고 그걸 계속 현명한 아내분은 이야기를 해줬던 거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내 의견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었구나. 시장은 아래쪽으로 가는데 나는 자꾸 위쪽으로 가려고 했구나 라고 진정으로 깨닫고, 그때부터 나의 의견은 접어두고 시장을 쫓아가는 투자자로 변모했고 결국엔 큰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과도 연계가 될까요? 그러니까 손실은 내 의견과 내가 처음에 매수했을 땐 어쨌든 간에 나는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시장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나는 패배를 선언하고 빨리 항복했다라는 거죠. 대신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그것이 시장의 의견과 일치했다라고 하면 함부로 내가 이 시장을 정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내가 알 수 없으니 역시나 패배자가 되었던 거죠. 나는 패배자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시장을 따라가겠습니다. 추세를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그 추세가 모든 손실을 복구하고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배하는 자, 그래서 돈을 잘 잃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투자법을 실행하는지 이제 저자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 성공적 투자의 절대적인 핵심 특성. 자, 여러분들, 저자는 절대적이라고 강조한 부분이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이익을 거두고 있는 매매의 포지션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자의 절대적인 핵심 특성이다. 자, 남석관 투자자님의 투자법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것은 올바른 것을 더 강하게 만든다. 그것은 이익을 실현하려는 유혹의 해독제 역할을 한다. 나는 이익을 거두고 있는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익을 챙기겠다는 생각에 연연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 포지션의 규모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마음을 단련해왔다. 수익이 나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것은 90%에 성공하는 투자자의 전략이다. 하지만 이 전략은 어렵다. 왜냐하면 이 전략은 애써 만든 수익률을 줄여버리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줄어드는 것은 불쾌하고 꺼려지는 일이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대다수 성공 투자자들은 상승하는 가격을 추격 매수한다. 이건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알게 된다. 이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 전략이라는 것을 말이다.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고 싶은가? 그럼 대부분의 잃는 투자자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다면 추가 매수하라. 21. 추가 매수하는 방법.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추격 매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실 거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두 명의 투자 대가, 남석관 투자자님과 윌리엄 오닐이 있습니다. 남석관 투자자의 손실 없는 투자 원칙에서 제시한 추격 매수 방법, 그리고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에서 제시한 추가 매수 방법이 있는데요. 자, 제가 그 추격 매수하는 방법 부분을 읽어 드릴 건데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제가 이 두 부분을
몇 번을 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몇 번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겁니다. 남석관 투자자가 말하는 추격 매수 방법 부분부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석관 투자자님의 손실 없는 투자 원칙입니다. 주가 상승 초기에는 차트가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모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가가 기술적으로 횡보하다가 10% 이상 상승한 장대 양봉을 만들면 차트는 정배열로 펼쳐질 준비를 한다는 점이다. 이 내용은 앞에서도 소개했는데 단기와 중기 매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지라 반복한다. 수익을 내는 단기 투자자 대부분이 이 방법을 활용한다. 최초 10% 장대 양봉에서 매수하고 그 종목 급등 후 처음 5일선에 닿으면 전체 투자액 중 20% 정도를 매수한다. 그 이후 5일선, 10일선이 깨지지 않고 추가 상승하면 추격 매수에 나선다. 대시세를 내는 종목은 100% 이상 상승할 때까지 11선 아래로 내려오는 일이 거의 없다. 톰 호가드가 말하는 것처럼 남석관 투자자 역시 수익 내는 투자자들은 모두 추격 매수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하는 게 신기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수익을 내는 단기 투자자 대부분이 이 방법을 사용한다. 추격 매수를 사용한다. 상승하는 종목을 추가 매수한다. 자, 이 방법. 이익 나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건 이건 한국이든 미국이든 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윌리엄 오닐의 추가 매수 방법입니다. 자,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최초 매수 가격에서 5% 이상 오르면 추가 매수하지 않는다. 단 2에서 2.5% 오르면 즉시 자동적으로 첫 번째 추가 매수를 한다. 자신의 판단이 옳을 것 같으면 항상 추가 매수해야 한다. 20% 상승했을 때는 상승세가 계속되더라도 매도한다. 단 상승세가 너무 강해 1에서 3주 만에 20%가 올랐다면 적어도 8주는 보유한다. 그리고 이 주식을 6개월간 보유해도 괜찮을지 분석해본다. 이런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은 2배에서 3배 이상 치솟는 가장 강력한 주식으로 부상한다. 이런 종목은 6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조금 떨어져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익이 상당한 경우에는 10에서 20%의 첫 번째 단기 조정까지도 그냥 견딜 수 있다. 물론 매수 가격보다 8% 하락하면 당연히 손절매 할 것이다. 3에서 6개월 동안 20% 이익을 올리는 것은 20%의 연간 수익률에 비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한 해 2번만 20% 수익률을 올리면 연간 44%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명심할 것은 올바른 투자 결정에서 될 수 있으면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강 세장의 처음 2년간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시기이다. 한 기업과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정말 잘 알고 있다면 감내 범위 내의 조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자, 윌리엄 오닐의 경우에는 최초 매수가에서 2에서 2.5% 상승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매수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톰 호가든과 조금 다른 점은 윌리엄 오닐은 20% 상승했을 때는 그냥 매도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윌리엄 오닐 역시 제대로 된 추세를 만났을 때 큰 수익을 거두라라는 점에서 그게 투자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점에서 톰 호가드 저자와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빨리 파셔도 되고요. 늦게 파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답을 찾아가시는 게 재미도 있고 훨씬 더 그게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며 시간 관계상 책 내용이 많이 남았음에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책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다.
100만 뷰를 기록한 유튜버, 실패자가 정상, 인간성과의 투쟁, 학생과의 대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인간성과의 투쟁 137페이지, 학생과의 대화 157페이지 요 내용 굉장히 좋았고요. 추가 매수 전략 168페이지, 위험 관리 169페이지, 지나친 것은 무엇인가 201페이지에 폴 튜더 존스의 어떤 경험담 이야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재밌었고요. 코비 브라이언트 인생 최대의 실패 251페이지 요 내용들 좋았으니까 책으로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알찬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리뷰한 글을 다시 읽는데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인 최초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수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참고로 이 필즈상이라는 거는요, 40세 이하의 수학자에게 수여되는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고요. 이 허준희 수학자는 수학 난제를 11개나 푼 수학자로 유명합니다. 자, 이 허준희 수학자가 말하는 뭔가 그 인생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성공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끝은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매일 반복해야 하는 성공의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 수 있고 생각만큼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 변덕스러운 우연이, 그리고 지쳐버린 타인이,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자신에게 모질게 굴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기 바랍니다. 나는 나중에 어떻게 살까? 오래된 질문을 오늘부터의 매일이 대답해 줍니다. 무례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않길.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길.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나를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게 되길 바랍니다. 수학은 무모순이 용납하는 어떤 정의도 허락합니다. 수학자들 주요 업무가 그중 무엇을 쓸지 선택하는 것인데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한 여러 가지 약속 중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구조를 끌어내는지가 그 가치의 잣대가 됩니다. 타인을 내가 아직 기억하지 못한 먼 미래의 자신으로, 자신을 잠시지만 지금 여기 온전히 함께하고 있는 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의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고 서로에게, 자신에게, 그리고 미래의 나와 타인에게 친절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이 미래의 나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고 미래의 나와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온전히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수익과 손실에 휘둘리지 않길, 성공과 실패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그저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톰 호가드의 10수년의 인생을 경험하고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여러 생각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을, 그리고 미래에 성공한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도움드리는 부자의 서원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수학이나 주식이나 결국 어렵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자, 주식도 수학과 마찬가지로 무모순이 용납하는 어떠한 기법, 방법도 허락을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투자자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그 중에 어떤 기법을 사용할 것인지 그게 이제 관건인데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구조를 끌어내는지가, 자, 여러분들 아름답다라는 이야기가요,
그 정용돈 님이 말해준 건데, 아름이라는 뜻이 나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건 나답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기법을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아름다운 구조를 끌어낼 수 있는지, 나다운 구조를 끌어낼 수 있는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으로 끌어낼 수 있는지가 그 가치의 잣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법의 가치 잣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나를 위해서 오늘을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낸다면 손실과 수익, 실패와 성공을 똑같이 바라보고 그저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미래에서 기다릴 낯선 나와 만났을 때 내가 온전히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그 미래의 나와 만났을 때 아무 아쉬움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게 허준이 수학자의 마음이었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 같은 마음입니다. 실패와 성공, 손실과 수익을 다 떠나서 그냥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책을 읽고 그 대가들의 경험을 우리의 경험으로 치환시키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배움이 있고 그것을 우리의 먼 미래에 낯선 나에게 전달해 주려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삶이 아닐까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항상 응원하는 부자외성원 채널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